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일반 6단의 이삼성입니다. 앞서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현재 중구 정동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교단 앞에 서는 게 이제 저의 주 직업이라서 교수님께서는 뭐 별로 긴장하지 않고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른님들 하시는 강연이나 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교단 앞에 서는 자리보다 훨씬 더 긴장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강연이라는 것이 공부를 하고 실천을 했던 것들에 대한 공부담을 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수업 시간에도 수업을 준비를 많이 했을 때는 자신감 있게 학생들 앞에 서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되는 자리인데요. 공부했던 만큼 그 공부담을 교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강연에 앞서서 이제 저의 가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 가족으로는 일반 8단의 송은빈 교도와 어린이 교도 이현아, 이현승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네,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 중에 제가 있고요. 은빈 교도가 있고 현아, 현승이가 다 있습니다. 네, 우연치 않게 저희 앨범에 찾아보니까 저렇게 머리 깎았을 때 사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는 고희산 이혜권님과 요린교당 민타원 장덕현님의 일남 일녀 중 막내로 자랐으며 누님으로는 시카고 교당에서 작년까지 근무한 이성심 교무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원불교를 모태신앙으로 만나서 이런 가족으로 자랐고 현재에도 이런 가족을 꾸린 것을 큰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가훈이라고까지는 하진 않지만 저희 집에 붙어있는 가훈 같은 표가 한 장 있는데요. 저희 집에 마음에 공들이고 꿈과 그리고 일에 공들이고 모든 인연에 공들이는 행복한 이런 가족이라고 하는 게 저희 냉장고 앞에 항상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청년까지 이 법 이 공부에 큰 재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할 법문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조금 더 성숙한 공부인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준 것이기도 합니다. 대종경 법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강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선택해서 무언가의 주제를 탐구해보는 그런 과제들을 주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미리 준비를 해야 거기에 대한 연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강연을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법문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스스로를 성찰하고 행동 원칙이 되어주는 법문이기도 하고요. 매일 아침 기도 시 되뇌이는 법문이자 혹시 느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교당에서 제가 사회자로 매달 한 번씩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걸 낭독하고 있는데 가끔 인용하는 법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 1년 전부터는 법문과 관련된 사진을 발견해서 카카오톡 프로필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 대종경 법문 수행품 44장을 함께 봉독하셨지만 함께 봉독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종경 수행품 44장 4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즉시로 초범 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하여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과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하여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하여야 되나니라. 네, 이때 이제 초범 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범부의 경지를 초월해서 성인의 경지로 뛰어넘는 것이라고 하고요. 재불재성이라고 하는 건 모든 불보살과 세계의 모든 성현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법문은 대종사님께서 공부인이 범하기 쉬운 오류를 지적하시면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공부법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문을 쉽게 말하면 우리 속담을 또 연상하게 되는데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네,
티끌모아 태산 이기도 하고 천리길도 네,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네, 태산도 티끌을 모아 이룬 것이고 천리길도 한 걸음을 내딛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특히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이 본문의 내용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여기 있는 어린님들께서 그것들을 더 생생하게 몸소 체험하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지난달 강연해 주신 월사님께서 생생하게 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대종사님께서는 작은 적공들을 합하여 큰 일을 이룬다는 것을 이소성대라고 표현하셨고 대종경 곳곳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못지않게 우리 원불교는 대종사님을 비롯한 선지님들의 이소성대 정신으로서 현재의 교단이 되었습니다. 아마 방언공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다음 달 그 법인절, 법인성사의 경우에도 이 이소성대의 정신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교단품 30장에서 이소성대는 천리의 원칙이다라고 설명하신 바 있고요. 즉 공부를 하는 사람은 급속한 마음을 두지 말고 순서를 밟아 진행하고 보면 성공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품 44장으로 출발은 했지만 실제로 교전에 나와 있는 많은 법문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암교당도 수많은 적공들이 합해서 지금이 되었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어른님들과 스승님들 그리고 사안의 적공들이 합한 결과일 것인데요.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당 회보에 보면 오늘도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공부 학사 마련 기금이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회보를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회보들을 쭉 찾아봤는데요. 총액이 표시된 게 원기 94년 4월 19일부터 총액이 표시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희사해 주신 분들 이름은 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총액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저 때부터입니다. 그 금액들이 단순히 숫자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학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적공하신 수많은 인연들과 사업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10여 년 전에 보사님께서 안암 학사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고민하시던 모습이 그려집니다. 회보에 학사 마련 기금이 이제 기재된 것이 이제 원기 94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모금액이 1,48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지난주 정도에 공지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건물 구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니 이소성대의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암교당의 적공들이 합하여 어떤 학사가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저는 2015년부터 공립학교로서는 최초로 미래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 학교 체제에 관심이 많았던 상황에서 여러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고 학교 안팎에서 소소한 도전과 공부를 해오던 터에 만나게 된 학교였습니다. 어쩌면 최근 7, 8년 동안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 것도 이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사들이 한 번쯤 근무해보고 싶은 학교지만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미래학교는 누구나 꿈꾸는 학교지만 무엇이 미래학교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초기에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비판적인 시각들도 존재했고요. 갓 시작한 학교가 단기간에 미래학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조급한 마음이 작용한 탓도 크고 외부에서의 압력도 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러한 마음을 냈던 순간들이 많았고 그럴 때면 번번이 구성원들과 갈등이 발생하거나 의도한 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대종사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초범 월성의 잘못을 범하거나 욕속심을 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래학교는 정답이 정해져 있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것들의 하나 둘씩 공들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막연하게 미래학교를 주장하기보다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일기를 공유하고 동료의 수업을 한 학기 동안 학생으로서 참여하여 서로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매달 미래지향적인 주제와 발표자를 선정해서 미래학교로서의 모습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당 발표자를 그 분야의 전문가로 대우하였습니다. 학교는 수업을 열심히 연구하고 실행하며 공유하는 선생님을 우대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장려되도록 학교의 작은 부분부터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변화보다는 작은 실천들을 수시로 나누고 협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해서 미래학교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도출하고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안암교당의 비전 서원문과 좀 유사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아이디어를 낼 때 저희 안암교당 비전 서원문의 도출 과정 그리고 그 내용들을 많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비전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학생의 미래 혹은 학교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전을 끊임없이 하지만 현재가 행복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꿈꾸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소한 행복들을 만들고 실천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학교는 조금씩 선생님들의 수업과 평가, 학교의 다양한 환경들, 학교 문화를 개선해 나가기 시작해서 최근 2년간은 연 2,000명 정도의 방문객이 찾고 국제 교육 포럼에 참여하는 학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미래학교를 7개까지 확대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저희 학교를 벤치마킹해서 미래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난 5년간의 발자취가 정리돼서 단행본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역시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뤄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거창한 구호가 아닌 소박한 마음 적공, 행동 적공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적공은 단순히 자신의 편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구성원들이 자신의 공적에 대한 상을 내지 않고 빈 마음으로 공들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 사정이 있음에도 학교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고 공을 들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소성대는 결국 무아공공의 정신으로 함께할 때 이룰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마음 공부에서는 사업 공부에 비해 이소성대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 같은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음 공부의 효과는 쉽사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인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지만 실제로는 욕속심이 많은 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마음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4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 출가 여행 갔을 때의 일인데요. 바쁜 일을 뒤로하고 청정한 마음을 한번 얻어보겠다고 일주일을 참여했습니다. 하루 이틀 선수행을 참여를 하는데 일심이 잘 모아지지 않고 번뇌가 끊이지 않는 것이 큰 걱정이기도 하고 이대로 일주일을 그냥 보내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그 도반들은 다 이제 훈련원에서 선을 하고 있을 때 저 혼자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 천천히 걷고 있는데 그 영산 국제훈련원의 유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오신 한 아저씨 분이 인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유리 하나를 옮기는데 그 유리가 하나 깨질까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이렇게 딛고 있는 모습을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저의 모습과 굉장히 많은 비교를 하게 됐고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했던 생각이 선원에 입선한 것이 공부의 시작이지 한순간에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려고 했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옮기는 아저씨가 본래 목표했던 곳으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 발 한 발을 조심히 내딛는 것처럼 지금의 선수행은 어쩌면 호흡 하나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호흡을 챙겨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보니 그냥 호흡 하나 챙기는 것 자체가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심이 완전히 모아지거나 뭐 어떤 경지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그거 하나하나가 좀 재미를 붙여보기 시작하면서 출가 여행을 잘 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부는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 그리고 일하기 전에 잠시라도 챙기는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사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서 사경은 안암교당의 비전 서원문에도 들어있는 안암교도들의 공부입니다. 오늘 비전 서원문 함께 암송하실 때 아마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법동지들과 시작한 전서 사경이지만 두꺼운 전서만큼이나 사경의 진도는 잘 나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당 뒤편에 진열되어 있는 사경 완성본들을 보면서 초반에는 열심히 사경을 해보지만 바로 성과가 나지 않자 멈춘 것이 여러 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난 출가 여행하면서 얻은 교훈 덕에 틈틈이 사경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6개월 정도 휴직을 하면서 아침 일과 중 하나는 사경을 딱 하면 이제 그때부터 제 일을 시작하는 것을 하루 일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량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이 생의 전서 한 권은 사경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하루 반 페이지, 한 페이지를 사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경을 하는 것이 귀찮거나 힘든 일은 아니고요. 오히려 사경할 수 있는 시간이 참으로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법의 내 생활을 반조해 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스승님들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순간에 대종사님과 같은 대과를 이루는 것은 아마 어렵겠지만, 사경하는 순간에 한마음 챙겨보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읽고 쓰다 보면 아주 조금은 스승님의 모습에 닮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심고를 정성스럽게 10년만 올려도 교당일도 집안일도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심고야말로 형상없고 보이지 않는 마음적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산종사님 말씀 따라 매일 아침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하루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공부, 살리는 일을 하는 하루 되겠습니다. 감사로 일관할 수 있는 하루 되겠습니다. 나의 아이들과 지구촌 이웃들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하루 되도록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리고 이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반성과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혹시 내 말과 행동으로 학생들과 동료들 혹은 가정의 아이들과 아내의 마음을 살아나지 않도록 한 것은 아닌지, 혹은 원망 생활을 하진 않았는지 이렇게 참회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다음 주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마지막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공부를 끝낼 수 있을지 걱정하며 보냈던 시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루에 한 문장, 한 문단이라도 글을 써보자는 다짐으로 작년부터 틈틈이 준비를 했고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로 지금 적공들이 합하여 보다 큰 결과를 이루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도 그러한 적공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부모님의 새벽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란 저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한 번의 엄교 또는 값비싼 교육을 통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심교, 즉 마음 적공과 행동 적공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이들이 심신이 건강하고 보온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저 역시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제가 먼저 계문을 지키는 생활을 하자는 다짐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영가 합동 특별 천도제가 저희가 있었고 천도 법문을 같이 저희가 들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법문 중에 하나가 또 천도 법문이기도 합니다. 천도 법문에서는 영가가 평소 짓던 바에 즐겨하여 새 육신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생에 이소성대가 아닌 영생의 이소성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적공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생에서 적공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육신을 받게 될 것이고, 적공에 게으르다면 그에 해당하는 육신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한마음 다시 챙기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두렵게 하게 하는 법문이 되기도 합니다. 적공의 결과는 죽어서 가져갈 수 없지만 적공하는 마음은 죽어서 다시 오는 데 인과로 작용한다고 하니 이 생에 적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고 신타원 김혜성 원정사께서는 내가 죽을 때 가져갈 것은 적공 보따리밖에 없다라는 말을 늘 되풀이하셨다고 합니다. 저의 서원은 은혜를 생산하는 참 자유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종사님께서는 이소성대의 방법으로서 신분의성의 공부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분의성으로서 지극하면 공부에 성취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저 역시 이 법, 이 공부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게 하고 분발심과 정성심으로서 서원을 이뤄가는 공부인, 공공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6단 단원님들께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혹은 자녀로서 한 일터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소성대의 정신으로서 적공하는 저희 단원님들 그리고 안암교당 교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족한 강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